전부 20개 이상 맞았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22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조사론 20문제, 그래서 1교시에서 42문제를 맞았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는 실천론 23문제 맞았고, 실천기술론도 23문제 맞았고, 지역사회복지는 20개 맞아서 2교시에서 66문제를 맞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 정책론 21, 행정론 22개, 법제론 20문제에서 3교시에서 63문제를 맞아서 도합 171점. 100분율로 환산하면 85.55점을 받았습니다. 고득점이죠. 상상만 했던 합격수기 쓰는 날이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인강으로 어셈 강의를 듣고 19회 시험에 합격한 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동시에 아동복지 쪽에서 오랫동안 봉직한 사회복지사의 남편이자 한창 아빠가 필요한 전조잡기 아들을 둔 30대 후반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원래 본 전공은 사회복지학이 아니었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2급 자격증을 따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작년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 지침과 평가 항목에 일정 비중 이상의 1급 종사자가 필요하여 겸사겸사 1급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사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합격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독학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효과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친구 셋이서 1급 준비를 하던 중 어대웅 교수님 강의로 준비한 친구 2명은 합격하고 자기는 다른 강의로 준비했는데 혼자 떨어졌다는 매우 안타깝고도 구슬픈 글을 읽고 어대웅 교수님을 검색해 보았고 너튜브 강의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19회 때 그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장학금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방통대학원 또 각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 중에서 시험 제일 잘 보신 분한테 제가 장학금 30만 원을 따로 또 드려요. 근데 거기서 장학금 받으신 분이 온라인으로 방통대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하셨대요. 제 기출문제집 가지고. 제 기출문제집 가지고 그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병행하셨는데 15분이 그 스터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5명 중에서 14명이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14명. 어마어마한 합격률이죠. 어마어마한 합격률. 자, 하지만 똑같은 15명에서 한 분은 안 되셨네요. 한 분은. 근데 14명 붙으신 게 엄청난 일이다. 제가 어셈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듣기 편한 음성이나 명확한 발음도 있겠지만 개념 설명이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이어서 이해가 빨리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한 방법이랄까요?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 중요한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론 강의는 꼭 들으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론 강의를 빠짐없이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요약 강의부터 시작하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알지만 어셈의 이론 강의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더 확고히 해주고 그 지식이 왜 그런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맥을 잡으면 외워야 할 것이 줄어듭니다. 이해를 하면 파생된 개념이나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공부의 중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셈이 버리라고 하는 건 과감히 버리고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 어셈 강의를 선택할 때 1회 시험부터 강의를 해 오셨다는 것에 아주 큰 믿음이 갔습니다. 가장 많은 경험과 연구가 누적된 전문가가 안 봐도 되는 내용이니 넘어가라고 한다면 그건 넘어가는 것이 당연히 옳은 방향이겠죠. 저도 쌤이 넘어가라, 안 봐도 된다 하는 내용은 과감히 넘어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쌤의 말처럼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도 됩니다. 쌤이 중요하다고 이해해라, 외워라 그런 내용은 공부하기에도 시간은 짧습니다. 자, 세 번째, OX 모의고사부터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까지
OX 모의고사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실제 지문들에 익숙해지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답인 지문과 맞는 지문의 형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핵심 기출이랑 최종 모의고사는 꼭 시간을 지켜서 풀었습니다. 인강이지만 시간을 잘 지켰다는 것도 이분이 참 성실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단순 실수였는지, 중요 개념 중에서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복습했습니다. 네 번째, 틈새 공부의 효과, 즉 자투리 시간의 활용이죠. 연말 연시는 각종 보고서와 신년 사업 계획으로 너무 바쁜 시간이어서 몸은 피곤해지고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운받아 출퇴근길 운전하면서 핵심 요약 강의를 듣곤 했습니다. 강의 중 어쌤이 하시는 질문에 답하면서 출근하고 강조하시는 내용들을 벗삼아 퇴근길을 함께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암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책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틈틈이 보곤 했는데 이런 짧은 시간들이 모이고 모이니 어느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잘했죠? 이분이 지금 한 게 짬 공부이면서 쪽 공부예요. 쪽 공부. 쪽 공부. 중요한데 잘 외워지지 않거나 중요한데 이해가 잘 안 됐거나 그런 그번 부분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걔네들을 열어서 봤다라는 거죠. 원래 쪽 공부가 이제 쪽지에 써서 공부한다라는 건데 이분은 쓰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핸드폰으로 금방 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짬내서 보셨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모이고 모이니까 어느새 큰 힘이 됐다라는 거는 이분은 이러한 것을 꾸준히 하셨다. 꾸준히 했다라는 거는 쭉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짬 공부, 쪽 공부를 쭉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쌍지읒 공부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여고생이 고3에서 바로 한 번에 서울대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그 고3 수험생이 어떻게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학교 공부만 했는데 그리고 호르몬이를 간병하면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이 생계를 이끌어가는 역할까지 했는데 한 번에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는데 그 친구가 그 강호동이 진행하는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이 쌍지읒 공부를 실천했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틈틈이 본인이 쪽지에 써놓은 뭐 수학 공식, 영어 단어, 국어 한자 이런 것들을 틈틈이 외우고 근데 이거를 꾸준히 쭉 했더니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학원 다닐 돈도 없고 다닌 적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듣는 공부가 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써놔야 돼.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이런 걸 써놔야 된다고. 자, 뭘 필기해야 되고 뭘 안 쓸 필요가 없는지를 구별을 자꾸 제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출부터. 일하고 돌아와 천근 만근인 몸으로 책을 펴고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놀아달라고 울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쉬고 싶더라고요. 아들이 늦게 자는 날은 12시가 되어서야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지쳐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랑 근교 나들이라도 가려면 평일에는 더 이를 악물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공부 때문에 일이나 육아에 소홀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힘든 시기를 지났기에 합격은 더 큰 의미와 기쁨이 되는 듯합니다. 최종 모의고사에서 175점으로 예상보다 고득점을 받았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오히려 더 점수가 떨어졌네요. 왠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거 죄송할 것도 없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지만 어쌤이 아니셨다면 고득점과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이모저모 어수선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신 모든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힘든 시간마다 함께 이겨내고 계실 학우님들을 생각하며 저 역시 큰 격려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비록 인강으로 쌤의 수업을 들었지만 저는 쌤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크. 1급 합격 이후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 해주신 많은 조언들을 기억하면서 더디더라도 멈추지 않고 걸음 걷겠습니다. 1급 제 수업 듣고 합격하신 분 중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해마다 많으시고
그분들이 또 다른 어떤 자격 시험이나 또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셔가지고 새로운 또 꿈을 이루시는 분들이 매년 많이 계십니다.